드디어 2022년 검은 호랑이의 이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하시는 일이 다 소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2022년 새로운 농업해가 될 수 있게끔 저희 친환경기술연구소가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던 한국 유용곤충 박람회 및 컨퍼런스에 대해서 2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용 곤충 생산 및 활용 사례, 동해 등의 중심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친환경기술연구소는 새로운 영양 공급 액비 원료를 공급하고 가수 장미과 결과 원액과 결과 품질 개선해 가기 위한 원포인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 영양제 및 기능성 비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장비, 가막 건조기라든지 식용 및 산업용 곤충 사육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 유용곤충 박람회 및 컨퍼런스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자, 2부로 산업용 곤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등해를 아세요? 보통 일반적인 동해등해라 그러면 아메리칸 동해등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동해등해 원산지는 아메리칸 대륙입니다. 이게 2차 대전 때 전 세계로 퍼졌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6.25 때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동해등해과가 7, 8종에서 10몇 종이 있다고 합니다. 동해등해 한 마리가 여기서 하는 동해등해는 아메리칸 동해등해입니다. 1년 동안 2~4g의 유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톤 처리하는데 한 40만 마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해등해는 유충 시절에는 아주 먹이 활동을 강력하게 합니다. 하나 성충이 되면 약간의 수분 외에는 먹지를 못하고 구기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보면 꼬마 등해라든지 꽃등해라든지 이런 위에는 4종류가 우리나라 토종 등해인데 동해등해인데 얘들은 유기물에 대한 어떤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밑에 있는 게 아메리칸 동해등해고 옆에 있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고정형 사육 방법으로 있는 데를 사진을 찍어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9종들이 거의 다 토종 동해등해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음식물 처리에서 능력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메리카 동해등해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류학적 유출은 파리목 동해등해과 아메리칸 동해등해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분포 지역은 지금은 전 세계적입니다. 미국, 인도, 호주, 싱가포르 다 있습니다. 2차 대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생물학적 특성으로는 BSF, 블랙 솔즈 프라이, 근데 성충은 일반적인 파리와 달리 어떤 해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근처에 접근을 안 합니다. 혹시 농장에 가면 가끔 볼 수는 있지만 인간인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파리는 늘 집에 서식하죠. 그죠? 구강 구조가 퇴화되어 물거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생태적인 유출은 BSF 유충계는 유기물 섭식 분해자로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유기 폐자원의 리사이클링원으로 아메리칸 동해등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4일, 성충에서 5일에서 8일, 온도는 26에서 28도를 유지합니다. 이 곤충의 특징은 적산 온도가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빼려 그러면 온도 약간 올리고 그 에너지 값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에너지 값 저온 온도로 해가지고 뭐 상태 때문에. 근데 수요가 많으면 달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먹이 성분에 따라 성장의 차이가 납니다. 사료용 곤충을 아메리칸 동해덩이를 갖다 스왓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강점으로서는 다른 곤충과 달리 소모처가 확실하다. 뭐 사료라든지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 양식 사료가 수익원이다. 뭐 쉽게 말하면 음식물 최종 처리업으로서 1톤 처리하는데 돈이 얼마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톤 처리하는데 약 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단 하나의 방법은 뭐 1톤 하나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하루에 일정이 다수가 된다면 이 정도의 수익도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사육기를 자동 생산이 가능하고 특수 성분을 이용한 제품 개발들이 많이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점으로 넘어와 보면 확실한 만큼 진입자가 지금 동해등에 본의에게 많은 분들이 해봤으면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여기 생산에 한 건 지금까지는 뭐 한 10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지역 발생되는 유기물에 의한 생산량이 제한을 받습니다. 막 100톤이면 100톤밖에 생산 못 하겠죠. 그죠? 100 곱하기 40에 뿌리면 한 40톤 정도밖에 동해등에를 생산 못 하겠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 근무자들이 불만,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고도의 기술에 의한 자본 소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기회로 봤을 때, 투자 자본에 비해 고수익 창출, 규모의 수익 창출, 생산량이 높을수록 시장 점유율을 장악할 수 있고, 전국망을 구성할 수 있다. 신물질 개발할 수 있다. 기본 자금이 규모적으로 필요하고 규모에 따라 대형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부족으로 실패할 수가 있다. 작업자 교육 비용으로 실패할 수가 있다. 이건 뭐 간단하게 키우면 되지 하지만 상당하게 관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의 교육을 갖다가 이러한 걸 갖다가 좀 체계화 시키면 어떨까?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위협 사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건조하는데 보니까 조금 너무 탄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기초적인 기술들이 보급 안 되고 또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타산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건조가 잘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침 감압 증발기를 만들다 보니까 좀 색깔이 변화 없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등의 생산 방식으로서는 뭐 저 우측 그림과 같이 보이시는 데서 우측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미국 스타일입니다. 미국은 뭐 우리보다 음식물이 건식이 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건 김제인 제일 중간에 있는 그림은 김제에 있는 회사의 형상이고 밑에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건데 좀 수분 방법이나 이런 건 방식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동해등의 사육 검토는 기존 생산 방식 배치 방식으로서가 일정한 용기에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너무 많습니다. 배치 방식점은 장단점은 비용 투자 및 시설이 간단하다. 그 대신에 사람한테 굉장히 피곤하게 한다. 인건비 과다 지출 및 근무 조건 불량. 이게 장점이자 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마다 식습관에 따른 수분 및 성성이 다르다. 여기에 맞춰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건비 상승과 주변의 악취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연속식으로 생산해 가지고 최대한 주변에 이러한 트러블이 안 생길 수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조 방식이라든지 지금 뭐 다른 회사에서 가져온 거 하고 건조하는 단체에서 가져온 거 하고 지금 저희들이 건조한 방식은 너무 하나는 꺼먹고 너무 저희들은 맑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동해등해를 갖다가 사육하실 때 먼저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이 건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좀 나누면서 배우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동해등해 사육 방안 검토인데요. 연속으로 생성되는 방식하고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 인력 소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 유충 자동 수거 장치, 자동 선별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온도 유지 28도 조건을 해 주셔야 되고 유입 속도 조절 및 목적에 따라 가지고 선별도 필요합니다.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가 우측편의 그림처럼 저희들은 연속 생산하는 방식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등해 수확 방식, 그다음 선별기라든지 자동 선별기 사용 목적에 대한 일련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동해등해 사육기 배치 방식은 일정한 용기에 먹이를 한번 넣고 15일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사육 기간을 조절해야 됩니다. 다층 방식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앞전에 제가 김제인 어떤 회사의 그 그림도 보셨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체당 사료가 되는 먹이 성질에 따라 생산 품질의 생산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바로 사육 조건에 되는 사육기에 따라서 생산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사육 후 가공 및 분변토, 동해등해 사용 목적에 따라 1령에 맞춰 수확해 주세요. 8령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성충이 4령이 되었을 때 지금 보이는 요게 지금 레이즈 포인트가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고주파를 이용한 고주파 건조기고 밑에는 열풍을 위한 열풍 건조기입니다. 또 그다음 분쇄에 따라 가공 방법이 있고요. 분변토에는 톱밥으로 염분이 보통 한 2.5에서 3%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톱밥에서 그만큼 넣어가지고 염분을 1%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분변토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기 발효를 권하고 있습니다. 비효에 따른 유기질보다 높다. 비효가 상당히 일반 유기질 비료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유금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자, 사육 후 수확 및 사용 방안으로서는 동해등에 따른 수확 후 건조, 분쇄, 가공을 해가지고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한건 기능사료, 펫사료라든지 강아지 사료. 그 다음 사료의 효율성이 높아 정체 효율이 높다. 흰다리 새우나 넙치 정체 효과는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류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게 흰다리 새우입니다만은 흰다리 새우가 상당히 병원균도 잘 발생 안 되고 병이 발생 안 되고 또 체정도 한 15%에서 25% 정도 증가돼요. 넙치도 그렇습니다. 그래 이건 사진으로 봐도 뚜렷하게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효과로 해는 질병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있는 경운대학교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대학 육성에 대한 사업으로 링크 사업입니다. 아이리스 테크가 선정이 되었고 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기술연구소 아이리스 테크가
가 2021년 경운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중사업으로 아이스리크가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이런 장치가 개발되었습니다. 자동 투입되고 자동 수거되고 최적 온도 유지로 생산성 보장하고 인력 투입 최소화로 생산 단가 보장입니다. 최소화시켰습니다. 사료급여를 공급에 따라 성장에 따라 나누어하는 방식, 자동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용량을 봤을 때는 높이가 3m, 폭이 1.5m, 길이가 14m일 경우에 하루에 1톤 정도 수입,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1톤 하는데 보통 작업량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이걸 뭐 2줄 놓든 3줄 놓든 뭐 한 5톤 정도 하면 대략 30만 원, 1일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사육기별 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라인, 하나 폐쇄된 라인이니까요. 사계절에서 가지고 연속 생산을 위해 온도 제어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사료, 음식물 잔반, 축분 등 자원화가 되는 폐기물의 리사이클을 시켜주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폐기물 처리에는 애벌레 40만 마리가 있으면 뭐 1톤은 하루 만에 되지만 실제적으로 하루 만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처리 용량으로 봤을 때는 처리 용량이 1톤, 하루에 1톤 정도 도입부, 사육부, 출하부에 3번 사료를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1톤일 때 하루에 뭐 0.5에서 1시간 동안 소요되는 거로 사육기별 온도 조절 가능. 사계절에서가 온도 생산에 위해 온도 제어,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차단벽 설치 이러한 걸 갖다가 하도록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기존 생산 방식 이제 요거는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네즈 포인트가 보이는 요 자리가 경남과학기술원에서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걸 제가 한번 보고 했는 거고, 요거는 문경에 있는 그 사육장에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알받기 하는 걸 갖다가 보고 왔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메리칸 동해 등의 우수성은 많은 연구자로부터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배치 방식은 주나 일방향으로 자동 생산이 주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기물 감량화, 악취 제거 90% 이상 되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기물 전환율 40%, 무게 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인간 활동 후 처리해야 할 음식물 잔반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자원화. 그 다음 폐기 자원을 유용할 수 있는 것을 유용산업 곤충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5분 한번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방문과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기술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블로그와 여러 가지 방문할 수 있는 걸 갖다 표시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